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나오는 보도는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헌재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론이 나 있을까요? 일단 평결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의를 하는 와중에서 재판관들 각자가 저 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실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결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결을 만약에 내일 선고 당일에 하게 되면 이게 결정문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결을 앞서서 하고 그 이후에 혹시나 별개 의견이라든지 보충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은 이제 재판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견을 내는 그 각자 재판관들이 그 부분은 담당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결정문에 다 취합해서 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평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입장 조율을 위해서 내가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라든지 뭐 세부 쟁점을 뭐 의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정문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도 있게 완성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지금 바로 내일 11시니까 결론은 나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예. 결론은 나 있는 게 맞습니다. 헌재는 이제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전면 금지했었는데 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바꿨죠. 왜 바뀐 걸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에 높은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이제 이정미 당시 이제 권한대행이 네. 뭐 헤어롤 이제 맞습니다. 꽂고 출근하는 모습이 또 많은 이제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런 굉장히 역사의 중대한 선고를 앞두고 헌법 재판관들도 굉장히 이제 강한 긴장감과 또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상징적으로 좀 대변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 이 같은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재판관들 출근 모습이 이제 통상 이제 저희 이제 취재진들이 출근길에 원래는 붙어서 이제 막 질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탄핵 사건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제 변론이 본격화가 되면서 막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 당일까지도 이 재판관들의 이 입장 모습, 출근길 모습을 취재를 원래 앞선 이제 변론기일 때처럼 불허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또 굉장히 장기간 지금 심리를 이어가다가 나온 선고인 거잖아요. 예. 그런 만큼 이런 저희 재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포토라인 그 정해진 딱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촬영이 가능한 이러한 좀 제한을 달아서 취재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내일이 선고일이니까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재판관들의 얼굴 표정도 궁금할 텐데 대답은 또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앞에 지금 뭐 진공 상태가 되는 상태죠. 지금은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국역 바로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안국역 가는 방향인데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야지 저 차벽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야지 왼쪽으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는 그 길인데 지금은 이미 탄핵 찬반 이런 지지자들이 나와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뒤쪽에는 차를 몇 겹으로 지금 쌓아놓은 그런 상태군요. 예. 예. 안국역이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폐쇄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지금 오늘 오후 4시부터 무정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벽도 미리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겹겹으로 쌓아놓고 안국역도 생각보다 빨리 폐쇄한 거네요. 네, 원래는 이제 안국역을 폐쇄를 시키고 이제 무정차 통과하는 계획은 이제 심판 선고 당일 내일부터 이제 원래는 그렇죠. 실시가 될 조치였는데 이제 인파 밀집에 대비를 해서 무정차 시각을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3시 45분경부터 이제 안국역의 모든 출구가 이미 폐쇄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4시부터는 모든 열차가 안국역을 거치지 않고 이제 무정차 통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국역 출구는 다 무정차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이미 어저께 경찰이
진공 상태 범위도 또 늘린 바가 예.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차벽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어떤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헌재 주변 반경을 이렇게 에워싼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 차벽 넘어서부터는 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집회 인파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내일부터 지금 이제 자정부터 6시까지 밤샘 집회는 또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회 금지 시간도 이제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예. 또 이제 퇴근 시간도 지금 굉장히 겹치고 있죠.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이 집회에 좀 합류를 하는 인원들도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집회 인원들은 아무래도 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이제 내일은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인데 가포 비상에는 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포 비상은 내일부터인 것이고 오늘부터는 의호 비상이라 그래서 가포 비상이 이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의호 비상이 가포 비상의 경우에는 경찰력을 100% 가용 인원 모두를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경찰들이 헌재가 안전하게 선고를 하고 그리고 찬반 집회가 계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주는 것이고요. 가포 비상이 내려진과 동시에 보신 것처럼 안국역 일대라든지 아니면 헌재 일대는 완전한 진공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 이제 출입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상 뭐 헌재 재판관들, 취재진 그리고 뭐 경찰 인력 일부 당사자들 외에는 헌재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안국역은 지금 오늘 오후 4시부터 안국역이 다 폐쇄가 돼서 정체가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상황을 봐서 경복궁역이나 광화문역도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그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실시간으로 알아보시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 상황을 미리 그려보면 이제 재판관 8분의 재판관이 입장하면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선 11시가 되면 이 헌법재판소 직원들, 그러니까 그 심판정 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재판관들에게 시간을 알리게 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입장을 해서 착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영배 이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과연 주문을 먼저 읽을 것인가 예. 아니면 선고의 이유와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뭐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헌법재판 이 실무에 보면 아무래도 이 의견들이 좀 갈리게 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 결론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보통 주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선고 이유와 요지 그리고 각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한덕수 총리대행 때 그랬죠? 그렇죠. 예. 이제 한덕수 총리 때는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을 때 그때 의견이 5대 2대 1로 갈렸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이 시계를 보고 그다음 시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기각한다 주문을 예.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요지를 했고 예. 각 이제 뭐 소수 의견들을 냈던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의견들을 얘기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랬고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 결론이다라고 하면 쭉 이제 선고 이유 요지부터 이제 뭐 쟁점들 그리고 그 쟁점별로 이런 위헌 여부와 또 이 쟁점이 뭐 헌법 그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었는지 위헌 위법이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을 쫙쫙쫙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주문을 밝히고 뭐 이제 별개나 보충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문 이후에 밝히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실무 이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헌재 관계자는 앞서 있었던 사건들, 이제 선고 탄핵 선고 사건들, 뭐 정당 해산 심판 사건들 이런 선고 기일에 의견이 갈렸던 경우에도 사실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던 경우도 꽤 존재를 했다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문을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 이것도 어디까지나 재판관들의 전적인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아무튼 11시부터 이제 문영배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결정문 낭독이 이뤄지는 순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제가 권한대행인데 총리대행으로
잘못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변론기일에는 쭉 출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불출석을 결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렇게 앞서서도 보셨지만 경찰이 뭐 헌재의 안전을 정말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요된다라든지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질서 유지라든지 경호 차원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헌재법상으로도 이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 선고기일에는 양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해도 무방하지만 일단은 경호상의 차원 그리고 질서 안전 위해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뭐 변호인단은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직접 선고 내용을 듣고자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출석을 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출석 안 한다고 변호인단이 말은 했지만 만약에 출석을 한 경우에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아까 저희가 그 안국역 지금 상황 보여드린 것처럼 차벽을 엄청나게 많이 다 진공 상태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경호차들이 다 같이 그걸 뚫고 또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혼잡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경호 차량을 동원해서 그걸 진입을 허용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이렇게 미리의 안전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들어갈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가 그럼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불출석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헌재 결정이 이제 내일 오전 11시에 나오는데 결정문은 내일 오후에 공개되고 별도 보도 자료도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평소랑은 좀 다른 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헌재가 선고 직후에 이 결정 요지,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적힌 이런 설명 자료 내지는 보도 자료 형태의 자료를 내고 예. 그러고 나서 결정문을 보통은 함께 이제 공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일은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고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게 헌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재판부의 결정 내용을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아침까지도 평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도 결정문이 다듬어지는 작업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큰 결정의 갈래는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런 어떤 결정문의 100% 원문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 아무래도 보도자료 작성에는 이제 그 결정문이 근데 기초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런 자료 제공은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이 이제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결정문 같은 경우도 이게 재판관 8인의 서명을 다 받아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마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오후에야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일 대략적으로 오후 한 3시 정도에 아마 올라올 수 있을 거고 대신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이거는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정확한 결정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뭐 글로써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그럼 내용을 보자면 그 핵심 탄핵 소추 특히 5가지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떤 결정 내렸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탄핵 소추 5가지 쟁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을 했을 때 그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들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그러니까 계엄군을 투입해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한 행위, 그리고 정치인 등 이런 어떤 주요 인사들의 체포조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하려 한 행위 이렇게 5가지를 크게 소추 사유로 꼽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엄 선포라는 것 자체가 정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이제 변론 기일에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달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포고령의 내용 같은 경우도 뭐 일체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과연 이 포고령의 내용 자체가 또 위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회 이제 봉쇄 또 이렇게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공방도 굉장히 많이 오갔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어떤 주요 인사들의 체포 시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선관위에 지금 뭐 CCTV도 이미 뭐 대중들에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예. 이런 어떤 CCTV를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선관위의 직원들에 대해서 뭐 휴대폰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5가지 쟁점을 크게 보면서 과연 각 쟁점들이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또 이게 만약에 위헌 위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가 아마 내일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세세하게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가지 쟁점 중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이 되면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나온다면 어떤 점에 주목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라고 한다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수 없다라는 한 축과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중대성 차원에서 봤을 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뭐 이렇게 아마 2갈래로 나눠져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각하라는 것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이전에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안의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무효이다. 각하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각하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8인으로서 심리를 해왔는데요. 그중에 4인 이상이 만약에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각하 결정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기각이든 각하이든 윤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이 주문을 선고하는 그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인용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그 즉시 또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물러나야 되고 관저에서도 퇴거 의무가 있습니다. 예. 진경 기자,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뺀 게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각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소송이 이제 이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본안 그러니까 이런 탄핵 소추 사유를 좀 쟁점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어떤 본안의 쟁점을 검토할 것이 없이 이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소송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치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탄핵 소추 사유 외에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 이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된 경위, 예. 이 경위에 대해서 절차적인 흔결에 대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이 일단 그 첫 번째 쟁점이 바로 내란죄 철회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원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국회 측의 주장은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형사상의 죄이기 때문에 예. 탄핵 심판의 좀 쟁점 자체를 좀 간단하게 추려서 이 주요 사실관계만 다투게 하겠다. 시간도 줄일 겸.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절차를 간념하게 하겠다라는 이유로 사실 이 내란죄를 철회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자체가 의결이 돼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 그렇게 돼서 이 중요한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거를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한덕수 총리 때도 사실은 그렇죠. 들어가 있었죠.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 총리 선고 중에 이제 윤 대통령 선고에 좀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 변론 기일을 진행을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은 내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게 지금 결정문에 담긴다면 어떻게 담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가
그 수사 기록들을 받아서 이걸 다 증거로 인정을 했고, 게다가 심지어 이제 변론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여러 이제 군 관계자들의 검찰 또는 뭐 이제 이런 수사기관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이 준용을 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증거는 이제 수사 기록의 증거는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진술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고요. 예, 그렇죠. 또 심지어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일부 군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탄핵 심판 증언대에서의 진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과연 이 부분을 그럼 이 헌법재판소가 일단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증거로 인정을 했다면 이 수사 기록과 이 증언이 달랐던 이런 어떤 증인들의 증언을 어느 정도로 지금 신빙성을 인정을 했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도 예. 각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또 갈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철회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고문에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검찰 조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별도의 언급 없이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각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물론 총리의 탄핵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그 중대성의 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각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뭐 설실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같은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뭐 각하를 하고자 한다면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이미 한덕수 총리의 그 사건에서도 언급이 충분히 되었어야만 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 없이 본안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의 사안에서도 각하의 가능성은 좀 낮고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예. 우세합니다. 예. 예. 이제 그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좀 의미가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주로 좀 질문을 했던 재판관 두 명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주심이었던 정영식 재판관과 또 김영도 재판관, 이 두 사람이 좀 주도적으로 일단 질문을 했다, 이렇게 좀 스타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에 이제 다른 재판관들의 일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질문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크게 이 재판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좀 아무래도 재판관들이 어느 면에 좀 집중을 하고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들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예. 우선은 뭐 국회와 선관위의 봉쇄 시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좀 굉장히 날카롭게 또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질서 유지 차원의 목적이었다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있었기도 했고, 또 이제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도 이제 질문을 했었죠. 이게 뭐 그 이제 군사정권 당시에 그런 어떤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고, 예. 또 이런 또 김영도 재판관도 이거와 또 굉장히 비슷한 이런 어떤 내용, 포고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또 중간에 굉장히 좀 쟁점이 됐던 문건 중에 하나가 홍장원 메모였죠. 이런 어떤 정치인 체포 지시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이런 어떤 표현들도 있었고, 이런 메모들의 정확성, 신빙성을 좀 굉장히 따져묻는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또 이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이런 그런 요건들을 갖췄느냐에 대한 질문, 재판관들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었고, 또 이런 어떤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질문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탄핵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짚어봤던 이 탄핵 심판의 5대 쟁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좀 골고루 질문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유일하게 또 직권으로 채택을 했던 증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이었죠. 그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적극적인 질문이 또 이루어졌던 걸로 봐서는 이런 어떤 실체적인 판단을 좀 재판부가 하는데 좀 질문들을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 선거 결과를 이제 좀 나눠서 구분해 볼게요. 인용이 나왔을 경우,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경우. 먼저 인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느 절차가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 결정문의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순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관저에서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2017년 3월 10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관저에서 나오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틀 뒤인 12일에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됐었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원래 거주하던 그러한 사저에 대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는 그런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인데 예. 왜냐하면 경호는 여전히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이제 인력이 파견이 돼서 그 주변을 한번 정비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뭐 며칠간의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역시도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직무가 정지되어서 주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뭐 국무회의라든지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라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기각이라든지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의 어쨌든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어떠한 개헌이라든지 임기 단축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헌재가 이제 내일 선고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했는데요. 일반인 이 방청 신청은 조금 전 오후 5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신청자가 96,370명이 신청을 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경쟁률이 4,818.5대 1이에요.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지금 뭐 4,800대 1이 넘어가는 이러한 경쟁률은 처음 보는 정말 네. 경쟁률입니다. 그러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792대 1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와 그것도 정말 치열한 경쟁률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그렇게 치열하고요. 지금 20석 가량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현 당일에 앞부분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앉게 되고 그 다음 양 당사자가 앉고요. 그리고 방청석이 이제 개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방청석에는 또 관계자 일부가 앉을 것이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